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11년차 딜러 유은상 실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엔카에서 차량을 고르는 방법, 쉽고 간단한 팁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침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고객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제네시스 BH 모델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네시스 BH 차량을 예시로 저와 함께 엔카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매물을 골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카를 들어오셔서 국산차에 가서 제네시스 차량을 체크를 해주고, 자, BH 모델, 이분께서는 연비 얘기도 하셨어가지고 330 모델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인 그랜드 차량만 볼 거고요. 이 기본형과 프라임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마트키의 유무입니다. 이 기본형은 키로 돌려서 시동을 거는 옛날 방식의 차량이고 프라임팩은 스마트키가 되어갑니다. 근데 기본형에도 싸제로 이제 스마트키를 장착한 차량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옵션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스마트키는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객님과 통화를 짧고 간단하게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일단 그랜드를 체크를 해주시고, 연식은 이분께서는 후기형 모델을 원하셨어요. 후기형 같은 경우는 11년 3월부터 이제 나뉘게 됩니다. 12년형부터 후기형 모델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이 MPI 엔진에서 GDI 엔진으로 바뀌게 되고, 미션이 6단 i10 미션에서 8단 현대 파워텍 미션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외관도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자, 주행거리도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어차피 금액에 맞춰서 차량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따로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고객님께서는 총 비용 1200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차량 이전비, 매도비, 성능보험비, 그리고 뭐 자동차 보험, 그리고 수수료까지 대략적으로 보험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200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1200만원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차량은 한 최대 1000만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분께서는 색상도 검정색이 아니어도 되고 뭐 어떤 색이든 저렴하면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근데 검정색보다는 은색이나 은혜색이 저렴하기 때문에 검정색을 제외하고 은색과 은혜색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지금 총 31대가 있어요. 제네시스 BH330 모델, 자, 그랜드 기본형과 프라임팩, 그리고 후기형 모델 1000만원 이하 은색과 은혜색입니다. 이 다음에는 차량을 쉽게 고르기 위해서 이 사진 우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대 등록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일반 등록입니다. 방금 위에 봤던 사진 우대와 우대 등록은 이 일반 등록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등록에서 보시는 게 편하게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 대씩 보시면은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낮은 가격 순을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이제 가장 낮은 가격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차량 대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낮은 가격의 차량들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싸고 좋은 차는 없어요. 금액이 올라가면은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한 700만원 후반대부터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11년차 경력인 내가 내 차를 산다면은 나는 어떤 차를 고를 것인가.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한번 보면은 자, 연식은 전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부 후기형 모델이고요. 이 시세 차이는 키로수 때문에 가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금 17만, 14만, 그리고 16만 8천, 11만, 12만, 9만. 그러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패스를 할 거고요. 지금 제 눈에 띄는 차량은 이렇게 두 대입니다. 12만 킬로와 9만 킬로. 근데 이 9만 킬로는 보시면은 위에 차량과 다르게 옆에 성능 기록이라는 버튼이 없어요. 이런 차량들은 그냥 클릭을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차량은 많고 선택권은 많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차량으로 가서 성능 기록을 한번 눌러줍니다. 보시면은 위에 내용들은 그냥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 사고 부위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사고가 전혀 없어요. 교환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엔진 미션이 양호한지 그리고 누유가 있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지금 뭐 미세 누유도 뭐 체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이 부분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적혀있는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성능을 어디서 점검받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퍼니 성능장은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1월 10일날 성능을 받은 차량이고요. 자, 성능을 보셨으면은 지금 성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완벽합니다. 이 옆에 엔카 진단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감히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능 확인이 됐으니까 눌러서 사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진은 이제 광택도 됐고 상품화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장기스라든지 미흡한 부분들은 실제로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옵션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트 색깔이 어떻고 추가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갔고 그런 것들을 이제 봐주시면서 이 차량은 보니까 썬루프도 추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타이어의 마모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타이어 상태를 이제 찍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타이어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 놓질 않아서 이 부분들 실제로 보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면은 글이 써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굳이 비교를 하면은 한 14만 킬로 780만원짜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10만원 저렴하지만은 이제 앞선박이라고 해서 단순 교환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22년 1월 21일날 성능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10개월이 된 차량인데 지금까지도 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차가 별로일 수도 있겠고 가격이 별로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방금 전에 790만원짜리와 비교를 해보면은 대충 봐도 이 차량은 저렴하지가 않죠. 아마 썬루프도 없을 것 같은데 썬루프도 없고 이 차량과 지금 790만원짜리와 비교를 하면은 키로수도 2만 킬로가 더 많고 썬루프도 없고 앞에 3박자 단순 교환이 있는데 10만원 뿐이 차이가 안 나요. 이 차는 누가 봐도 저렴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성능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번 페이지에서 차량을 고른다면은 이 790만원짜리가 가장 괜찮은 것 같고요. 2페이지로 넘어가서 가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우대와 우대 등록은 패스해 주시고요. 자, 11년 12만 킬로 방금 본 거랑 비슷하고 10만원 더 비쌉니다.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순 교환이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8월에 들어온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만 봐도 790만원짜리 차량이 훨씬 낫죠. 네, 이거는 뭐 사진을 클릭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0만원이 오른 840만원에 10만 7천 킬로 성능을 눌러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단순 교환이 있는데 뒤엔다가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아니라 사고 차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사고 이력에 있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것도 아마 썬루프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썬루프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840만원을 주고 굳이 이 차량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키로수가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은 저는 790만원짜리 차량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키로수를 위주로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 아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90만원 되니까 10만 킬로 이하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자,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것도 누유가 없습니다. 자,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써있는 멘트고요. 지금 성능상으로는 완벽합니다. 물론 성능이 완벽하더라도 실제 차량을 보시고 시동을 꼭 걸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10만이죠. 키로수가 조금 낮아지지만은 아까 차량과 비교했을 때 790만원보다 100만원이 더 비싼데 100만원을 더 주고 이 차량이 메리트가 있는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키로수에 예민하신 분들은 뭐 100만원을 더 주더라도 이 차량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뭐 저라면 안 합니다. 자, 그럼 더 내려가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뭐 딱히 비교할 만한 게 없는데 이 차량은 이제 8만 킬로지만은 기본형이에요. 금액은 97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키로수 때문에 비싼 건데 이 키로수 몇만을 낮추려고 이 1, 200만원을 더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금액을 올리면은 지금 제네시스 BH 모델을 봤을 때는 딱히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직접 탈 차량을 1000만원 이하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아까 보신 이 790만원짜리 차량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이건 온라인상으로 시세를 봤을 때 이런 거니까 차량 상태는 직접 봐야 해요. 이 사진이나 성능에 나오지 않는 뭐 손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차량을 보러 가서 시동도 걸어보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이 차를 살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트색이 베이지 색상이라서 좀 때가 많이 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우드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올드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트와 내관 색상 때문에 싫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차량을 패스하고 또 이제 나머지 차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차량을 고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등급과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가격입니다. 가격을 정해놓고서 차량을 골라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예산보다 오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 일반 등록에서 가격 순으로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쉽게 매물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에게 문 주신 고객님께서도 엔카가 됐든 다른 사이트가 됐든 이런 방법으로 시세 파악과 동시에 차량을 비교해 보시면은 차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유튜브를 보시고 문의를 주신 사모님이 계시는데 중고차 키로수와 수리비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